오늘은 금, 신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금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구분, 정리. 이게 다 금의 기운이거든요. 이제 개체화하는 것, 이게 금이에요. 근데 경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금은 양간들은 대체로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분별. 그래서 선을 밖에다가 그어놔요. 밖에 선이 있다. 밖에 선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오지 않으면 경금은 크게 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칙을 세워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금은 반면에 세분화되어 있어요. 안에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 과자 포장 보시면은 과자 박스 뜯었는데 그 안에 또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걸 또 뜯었더니 또 개별 포장이 하나씩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금은 안에서 분별한다는 거, 이 안에서 섞이는 거를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1부터 10까지 있으면 그게 다 순서에 맞고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경금은 대충 요거는 그냥 사과 이렇게 하면은 사과랑 감 정도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은 사과 중에서도 1번 크기, 2번 크기, 3번 크기 그거를 완전히 세분화해서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 중에서는 경금이 습금이고 신금이 조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하다라는 거는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게 구분해놨고 이게 서로 섞이거나 뒤죽박죽 되거나 다시 분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신금은. 그래서 신금은 다 만들어진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뭐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석에 대비해서 경금은 원석이다. 아직 다듬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연적인 관점이냐 인간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 갔는데 산에 무슨 너무 산이 잘 돼 있고 너무 편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산에 간다라는 거는 자연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원초적인 어떤 것들, 그렇죠?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경이로움이 있어요. 그거를 보러 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뭐 거기 가서 또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은 도시에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금의 가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 조금 더 거칠지만 그 거침 속에 매력이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경금의 매력이에요.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자기 내부 규칙이 뚜렷하다, 그리고 패턴화되어 있다,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 이게 신금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를 상대한테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체로 보면 신금 일간들이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깔끔하고 뭔가 엣지가 탁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신금 일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엣지가 뭐 자기 손상되는 거, 뭔가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어지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신금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금부터가 거의 이제 개별화돼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상태, 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부터가. 근데 금에서 화를 본다는 거는, 금이 화를 보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개별화 시킨 거를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하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쓰여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화라는 거는 관계잖아요.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세상, 맺은 사회, 이런 거 자체가 화거든요. 그래서 금 개별화 시킨 거를 화로 사용자 입장에서 쓰여지게 하겠다. 이게 화급금의 의미고,
금생수의 의미는 이 개별화시킨 것을 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겠다, 씨앗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활용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의 활용의 관점이 아니라 금을 더 압축시켜서 하나로 정리시키고 이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원리화시키는 거, 하나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보관하는 거. 보관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보관해서 이제 목으로 가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이 화를 만나서 사회적으로 쓰여지느냐, 금이 수를 만나서 씨앗으로 만들어져서 원리화, 정신화 되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금이 화를 봐야지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금 입장에서 화가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화를 봐야지 일하기가 쉽다, 직장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 수를 보게 되면, 금이 수를 본다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하나의 어떤 연구 과제로 그거를 계속 하나로 파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신금과 목의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금극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금극목이에요. 근데 신금이 간목을 만났을 때 금극목과 신금이 을목을 만났을 때 금극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간목은 어때요? 간목과 을목을 그럼 구분을 해보셔야 되겠죠. 간목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체성,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전체성, 일반화되어 있다. 이건 아직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지금 막 시작되는 일이어서 얘는 세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부적, 디테일.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이 언제 만들어질지 좀 요원한 일,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금극목해서 목이 만들어지는 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일이긴 한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금이 간목을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답답한 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물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천둥벌거숭이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얘에게 부모님은 온갖 그 미래의 희망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쵸? 근데 이 간목이 유치원생이라 천둥벌거숭이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않고 맨날 뛰어다니고 그러는 애인데 이 신금이 간목에게 1부터 10까지의 규칙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간목이 들을까요? 아, 제대로 안 듣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언제 키워서 어떻게 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부모님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쵸? 네, 신금이 간목을 봤을 때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상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처음 프로젝트 단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브레인스토밍으로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를 막 던져요.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막 던지는데 신금은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시작 단계의 일이고 막 전체적으로 뭔가 아웃라인만 있지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라던가 구체화된 어떤 현실적인 뭔가가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좀 답답해한다. 간목을 만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신유 간목인데 만약에 신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유금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목을 다룰 때 자신감이 생겨요. 이 간목 입장에서도 봐야 되겠죠. 간목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의 일인데 신유를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뭔가 구체화되는 액션 플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러니까 간목을 다룰 때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해 중에 간목으로 투과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상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상관. 그러면은 일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일하는 능력. 이거는 금극목 하는 거는 일간이 극하는 거 자체는 그냥 일 자체예요. 일. 결과, 인지, 능력.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십성으로 보자면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이 있다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일을 봐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냥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시키려면 이렇게 상관, 식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일하는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고 식상이 있다라는 거는 일을 만들어가는 재주가 나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극목 하는 거 자체를 상관생재로 연결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금극목이 안 된다까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극목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린다. 근데 금극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제 그것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네. 을목, 을목은 상대적으로 결과예요. 목의 결과, 마무리.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고등학생 같은 거, 고등학생. 얘가 유치원생이라면 얘는 이제 고등학생인 거예요.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그쵸?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목표에 따라서 선생님 말이나 부모님 말이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이제 대학을 예를 들어 뭐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면은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해서는 의대 진학을 못한다. 이제 그런 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다 얘를 취업 준비생 뭐 이렇게 썼는데 취준생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취준생. 취준생도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겠다라는 게 좀 목표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면접 준비를 하고 뭐 내일은 뭐 토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결과를 위해서 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을목을 보면 자기가 다루기 쉽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루기 쉽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신금이 남자예요. 신금이 남자고 이게 재성이 여자잖아요. 보통 남명에서는 이 여자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여자를 더 쉽다고 생각할까요? 신금이 남자인데 그쵸. 을목을 더 쉽다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남자가 신금이 가고 와이프가 이렇게 간목으로 정해진다면 와이프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아까 이렇게 해수가 있거나 뭐 신유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다루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약간 뭐랄까 와이프를 오히려 무서워하겠구나. 와이프한테 오히려 좀 와이프한테 주도권이 있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신해고 갑인이면 인목이 좀 차가운 성질 때문에 해수가 조금 작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월이요? 월? 일단은 인월이면은 월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목이 왕해지는 계절이잖아요. 점차. 그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목이 왕해진다라는 거는 금은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갑인월이라는 거 자체가 신금이 굉장히 버겁겠구나. 네, 해수가 있어도. 그냥 해수가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금생수를 하고 수생목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긴 하는데 금 자체의 힘은 약한 거예요. 금 자체의 힘은. 그렇죠. 갑인으로 되어 있으면 또 앞에 일이 엄청 큰 일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수로 해결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지지는 아직 안 했지만 생지와 생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시작은 엄청 빠르게 하는데 이게 그 말대로 신금이 금극목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막 시작은 빠르고 뭔가 우당탕탕해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이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이 왕할 때는 오히려 화 이런 게 있으면 더 도움이 돼요. 화. 네네. 화극금이라기보다는 이 임목도 간목도 이렇게 목생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상당히 신약하고 일 자체는 굉장히 버거운데 그래도 어쨌든 정제, 정관으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럴 때 이 해수라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조우도 되고 인월에 조우도 되고 목생화도 일어나고 왕한기운은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는 게 그렇죠. 설기되는 게 좋거든요. 신금이 이렇게 갑인이 있으면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좀 있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월이잖아요. 월지에 정제가 있고 어쨌든 그거를 신금이 바로 보고 있으니까 또 여기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좀 집안을 말아 먹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어느 정도 있겠는데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루는 힘이 부족한 거죠. 네. 재밌어요.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경우의 수가 수도 없구나. 네, 맞아요. 가치를 논할 수가 없고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야겠구나. 네네. 그리고 사주가 똑같다고 해도 그 사주를 운용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놓여 있느냐, 어떤 친구들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주를 운용하는 게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사주가 똑같다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KBS 다큐에서 실제로 했거든요. 어떤 교도관이 사주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살인, 뭐 성폭행, 그냥 돈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살인, 강도, 뭐 성폭행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사주가 정해져 있을까? 이 교도관이 그거에 대해서 사주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KBS 다큐로 나왔거든요. 네, 사주에 대해서. 근데 이 교도관의 결론은 일단 흉악범으로 정해지는 사주는 없다였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흉악범으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생년월일시 그거를 사주를 가진 사람을 이제 자기가 컨택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다른 가정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겠죠. 예를 들어 흉악범이면 뭐 살이 굉장히 좀 발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관이 또 발달을 했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마다 이런 거를 보통 흉신이라고 하죠. 흉신을 어떻게 다루는가. 내재적으로 조금 억압되고 좀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내재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순화시키느냐. 이거는 또 개인의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사건과 내가 반응하는 것에는 언제나 이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결국에 저는 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건이 왔어. 그러면은 화날 수도 있고 그게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밖으로 출력하는 거,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사실 요거를 또 연습하는 게 명상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항상 똑같은 식의 반응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야 된다. 저처럼 토가 많으면 네. 너무 반응을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목극 토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토가 있다고 해서 반응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기민하게 목극 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토가 그렇죠. 토가 소토돼 있어야 돼요. 토가 목이나 금에 의해서 소토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늦춰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빨라지는 거죠. 늦춰진다기보다는 반응하는 게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일주.
토는, 이 무토는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로 좀 관조하고 A와 B 사이를 살피는 게 무토인데,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금은 이게 생지의 금이잖아요. 강하게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무신일주 자체가. 그러니까 토라고 해서 다 이게 사이가 있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금이나 목에 의해서 잘 토가 소토가 되어 있으면 또 반응하는 것도 좀 빨리 해요. 네.